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넘버원 정석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넘버원 정석투자는 매주 금요일 9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정석투자 좀 시청하시기 위해서 9시 20분에는 매일경제TV를 켜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오늘도 이제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차트 하나, 지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지수인데 이번 주에 조금 LG 디스플레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한 3만 원 선을 하던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17년, 18년, 19년 계속 빠지면서 2020년까지 초반에는 계속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8,000원대까지 한번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줘서 그런데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중간에 길게 한번 양봉을 좀 뽑아내는 흐름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서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3년 동안 좀 부진했는지 그리고 이번 반등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왜 반등이 나왔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투자 전략까지 제가 향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3년간 하락한 LG 디스플레이의 반등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부터는 주가가 계속 꼬꾸라졌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여기가 있죠.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LCD 이제 패널 점유율에서 자,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때 OLED를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OLED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시장을 이제 메인 시장까지 막 잡아가고 있는 시장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에는 훨씬 LCD 시장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CD의 이거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한국의 점유율인데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중국과 한국이 반대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의 주가도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 이유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온 거는 중국 업체의 BOE 때문입니다. 이 BOE라는 그 BOE 업체의 이제 회장이 지방정부랑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내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도 아닌데 공장을 상당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중국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율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중국이 가져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 그 뒤로부터 LG가 많이 이제 힘들어졌는데 실제 여기 한번 BOE의 가동률 가정에 따른 공급 증가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과거 자료 2018년은 추정치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BOE의 그 수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18년에는 10세대, 그러니까 더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큰 공장의 수율까지 점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이런 큰 공장의 가동률이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시장에 공급이 너무 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공급이 과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LCD가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BOE가 이제 공장 수율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키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되고 LG가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까지 악화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거 실적을 지금 한번 제가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 보시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점유율이 조금씩 이제 옮겨가긴 했었지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는 나왔습니다. 순이익을 굉장히 찍었었죠. 그리고 이 뒤로 2018년 중국에서 이제 많이 뺏기게 되면서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900억까지 빠져버리죠.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1조 이상의 적자를 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LG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2017년부터 줄줄줄줄 빠지면서 거의 4분의 1 가격까지 주가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2020년에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이 손실폭이 1조 3천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 손실을 내던 회사가 조금 그래도 회복되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의 호재성 뉴스까지 붙어주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에 반등이 한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에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그 상승 배경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LCD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디스플레이 이제 매출 비중 중에서 꽤나 그래도 중요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LCD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인치용 LCD 패널 가격이랑 55인치 LCD 패널 가격 추이를 제가 나타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상승이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줄줄줄 빠지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LCD 패널 가격이 갑자기 좀 이렇게 상승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3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LCD 패널 가격이 빠졌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TV 교체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는 보복적인 소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LCD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LCD TV 가격도 많이 가격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LCD TV를 사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TV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CD 이 패널 단가의 상승이 적어도 최소한 10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그거에 좀 수혜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LCD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국한테 이제 경쟁력이 좀 뺏기게 되면서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시켰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중국 광저우를 양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지금 LG가 디스플레이 공장이 서울 이제 그 한국에 파주에 공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광저우 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파주에는 지금 월 한 7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저우 쪽에는 이제 공장을 지어놓은 지는 좀 됐었어요. 공장을 지어놓은 좀 됐었고 원래 이제 그 LG 쪽에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는 작년 한 3분기쯤에 공장 가동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여기 광저우 쪽을. 근데 막상 광저우 쪽 공장을 지금 돌리려고 하니까 수율이 그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OLED 쪽으로.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이제 공장 가동을 막상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을 계속 멈춰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시면은 7월 달에 이제 가동률을 좀 올리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광저우 라인을 생산을 하고 그 패널 출하를 첫 번째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7월 달에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LG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그 직원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출하되는 이제 차량을 보면서 다 박수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중국에서 출하가 됐다 이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LG 쪽에서는 패널 생산량, OLED 패널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같이 여기에 더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요겁니다. 애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9월이라고 이거 옛날 기사에서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연기가 돼서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출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에 지금 LG도 이제 OLED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패널이 있고요. 중소형 패널이 있습니다. 대형 쪽은 이제 TV 쪽으로 나가는 거고 중소형 쪽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고객사 중 하나죠. 고객사 중 하나인데 애플 쪽으로 나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은 원래 삼성이 100% 다 했었습니다. 삼성이 다 100% 공급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애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애플이 마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그 패널 받는 공급사들을 점점 벤더들을 다각화하면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들고 조금 더 싼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LG가 새로운 벤더로 채택이 됐고 올해 이제 생산되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LG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한 80% 정도가 들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 20%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규모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워낙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생산되는 게 많고 글로벌적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꽤나 큰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작용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LCD의 패널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중국에 가동이 안 되고 있던 그 OLED 그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그게 이제 실적에 더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형 패널 쪽에서도 애플로 이제 공급이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확실히 예전부터 이제 좀 줄줄줄 흘러 내려오던 이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게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밸류상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PBR 밴드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PBR 밴드 최하단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여기 최하단. 보시면 PBR이 0.4배예요. 0.4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여기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최악은 넘어갔구나. 이제 최악은 지나갔구나. 추가적인 얼마나 이제 랠리를 이어갈지는 향후에 그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더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악은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짜볼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그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LG는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비 소재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비나 소재 쪽에서는 저는 장비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소재 쪽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장비는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삼성 쪽을 바라보는 장비 회사가 아니라 LG 쪽만 바라보는 그런 장비 회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LG가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해줘야지 향후에 이제 장비가 추가 발주가 나타나면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LG가 파주하고 광저우에 공장은 있지만 파주에 이제 10.5세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광저우 쪽에 라인을 추가로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은 돈이 없어요. LG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LG가 베이징의 트윈타워를 팔았어요.
이거 팔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냐면 야, LG가 정말 돈이 없나 보다. 뭐 어떻게 돈이 없어서 이걸 파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이나 이런 판매량이 잘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추가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비주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소재 쪽은 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제가 종목 하나, 미국의 이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데 이 업체가 최근에 5월 달에서 마찬가지로 그 주가 상승을 쭉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에서 그 대표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 2분기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7월 달부터는 지금 고객사의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확실히 뭐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서 소재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좀 올라가 주는 모습인데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3분기, 4분기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장비 업체, LG 쪽을 바라보는 장비 업체, 삼성 쪽을 바라보는 업체도 있지만 LG 쪽을 바라보는 업체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리고 소재 쪽은 그래도 양호하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주로는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이녹스 첨단 소재, 실리콘웍스 이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덕산 네오룩스랑 덕산 테코피아는 그냥 같이 엮어서 보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둘 다 이제 OLED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조금 다른 점은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발광체를 그 OLED 발광체를 덕산 네오룩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가는데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결국은 수주나 이런 것들 그 수요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향후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OLED 패널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요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요새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 또는 중화권에서 나오는 핸드폰들도 요즘에는 다 OLED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업체들 혹은 중화권 업체들까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는 3,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소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에 들어가는 그 필름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필름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LG한테 좀 공급을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근데 LG가 하반기에 생산량을 이제 월 6만 장 정도 늘리고 뭐 많게는 이제 9만 장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LG 쪽이 성장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 업체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비는 굳이 이제 뭐 제가 사실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거 넣어놓은 이유는 디스플레이 장비들 중에 제가 지금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 보시면 다 다른 모멘텀들이 엮여 있는 종목들입니다. V1텍이랑 D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같이 장비가 엮여 있고요. DMS 같은 경우는 풍력이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장비 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는 차라리 이런 다른 쪽의 모멘텀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종목의 움직임이 훨씬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렸고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얼마 없는데 다음 주 관심주까지 제가 두 종목 이제 매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인데 아까 앞에 있었죠. 실리콘웍스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DDI라고 해가지고 드라이버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구동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구동 칩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제가 이제 말한 이유는 LG 쪽이랑 엮여 있어요. 이 업체가 이제 LG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이런 DDI를 공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LCD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소형 그리고 대형 쪽에서 OLED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LG 쪽도. 그러면 이제 여기 LCD DD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조금 뭐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OLED로 들어가는 DDI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쪽으로 원래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밸류상으로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체크했을 때 9배 수준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9배 수준이면은 이 회사의 평균치를 또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좀 받고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LG 쪽이 조금 상승률이 증가되면은 여기 쪽으로 같이 실적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DDI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반도체에 관련된 건데 이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닌 테스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로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이 주력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중화권은 원래 고객사에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고객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DDR5로 이제 반도체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하반기에 DDR5를 출시를 하게 되면 그 테스트를 또 받아줄 수 있는 업체가 유니테스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 한국전력이랑 같이 해가지고 태양광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하고 조금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테스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실리콘웍스랑 유니테스트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LG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넘버원 정석 투자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방송을 만약에 늦게 보신 분들, 그래서 내용들 놓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너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강의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너튜브에다가 정석일 혹은 정석일의 정석 투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봐보시고 많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